네, 안녕하세요. KCTV 광주방송과 함께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프로그램 5.18 역사와 기억에서 삶의 숨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대중음악과 민중음악에서 5.18을 어떻게 기록하고 노래해 왔는지 얘기를 음악을 들으면서 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무리안 생진곡도 들었고 정태춘 박은옥의 5.18도 들었는데 사실은 5.18을 이야기한 음악들이 민중가요와 대중음악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5.18을 노래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악은 아무래도 윤희상 선생님이 만들었던 광주여 영원이라는 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사실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클래식 쪽에서는 광주 얘기를 하는 음악이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윤희상 선생님은 당시 광주에 살고 계시지 않았고 독일에서 사시면서 독일 방송국의 위촉으로 광주의 영원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독일에서 공연을 했는데 당연히 한국에서는 그 곡을 들을 수도 없었고 연주를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북한에서 먼저 녹음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나중에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음악 연구회라든지 이런 뜻있는 클래식 국악 연주자들이 민중가요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곡을 만들고 음반에 담으면서 그 역사들을 이어왔습니다. 그 윤희상 선생님의 곡을 들어보면 광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곡이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김남주 기념홀인데요. 5.18을 노래한 예술작품 중에서 음악 쪽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김남주 시인의 신앙송을 윤민석 씨가 곡을 붙인 신앙송집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보시면 김남주 시인이 정말 절절하게 낭송한 학살이 있죠. 네.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벌집처럼 휘저놓은 붉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들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밤 12시였던가. 5.18을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지, 5.18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5.18은 아직도 학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몇 번이나 그 실종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관계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18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끝일까? 5.18을 현재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5.18의 남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5.18을 이어가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만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세대에게는 5.18이 지금 저 같은 세대에게 한국전쟁 같은 느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고 5.18이 40년이 지났는데 그건 거의 뭐 10년을 주기로 하면 4번이 지났고 성인이 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2세대가 지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5.18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절절한 이야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교과서에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남 얘기처럼 느껴지죠. 저도 한국전쟁 얘기 들으면 사실 그다지 와닿지는 않거든요. 알겠으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그런 일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5.18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18을 이어간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5.18의 정신이 무엇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 이 전남대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거 같아요.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시선. 그죠?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고 민주화가 진행이 됐고 지금은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햇볕이 비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햇볕이 고르게 비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5.18이 기총사격의 진실을 밝히는 것과 그런 문제가 저는 별개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18의 정신을 이어가는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5.18 연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5.18이 우리에게 여전히 위대한 정신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항쟁이 끝나가던 그 순간 도청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군대에서 훈련받은 특히 특수부대 훈련받은 사람들을 민간인이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어도 절대 못 이기죠.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남았죠. 화려한 휴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 자는 식구들을 두고 죽을 걸 알면서 나가죠.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부당한 일에 시민들 중에 누군가는, 민중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싸우겠다는 정신을 5.18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5.18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정신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죽어갔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숙제를 남겨줬죠. 그리고 지금도 그 질문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5.18은 뭐랄까요?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뭐 치열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넉넉한 연대의 마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먹밥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함께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순간 함께 아름다워지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도 역시 5.18의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예술로서는 지금까지 5.18에 대해서 다룬 예술이 말하지 않은 방식으로 새롭게 계속 말을 하면서 5.18을 계속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니무리안 행진곡이 아무리 감동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를 틀어주면 지금의 10대, 20대들이 감동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0대와 20대들 혹은 그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맞는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을 계속 찾아서 계속 말을 거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감동적인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서정적인 노래 아니면 행진곡 같은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그게 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렉트로닉 음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5.18의 정신을 현재의 언어로 표현해서 말을 걸어주는 것이 5.18을 현재화하고 5.18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럼 누가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5.18 기념재단에서 매년 5월 창작가요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두세 번 와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이 응모를 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1차 예선 때 응모하는 곡수가 700곡이 넘어요. 700곡, 1000곡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걸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5.18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 있고 일반화된 사건으로 이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말하고 싶어지고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세상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거에는 민중 가수들만 목숨 걸고 각오하고 5.18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5월 창작가요제에도 정말 많은 정말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분들이 700팀, 1000팀 정도가 막 곡을 발표할 만큼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창작가요제에서 굉장히 많은 곡들이 나오고 그 곡들을 1차 예선, 2차 예선을 통해서 심사를 한 이후에 5.18 기간에 맞춰서 도청 앞에서 본선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 곡들이 예전과는 다른 어떤 5월을 담은 노래의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곡들 중에 한 2곡 정도를 먼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는 아주 큰 바나나 나무가 있었지. 작은 내 키로는 올라갈 엄두도 안 나게 높았지. 친구들 모두 모여 바나나 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버린 거야. 바나나 나무에 올라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동네 잘 사는 원숭이들이 다 몰려와서 나무에 사다리를 놨네. 사다리를 놨네. 난 여기까지 뭘 한 걸까. 이미 바나나도 다 떨어져 버렸네. 야, 쟤네 봐봐. 사다리 쓰네. 우리도 사다리 사러 가자. 야 근데 사다리가 너무 비싸. 바나나 100개나 한대. 아니 바나나를 따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비싸냐? 잘 사는 원숭이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같이 가난한 원숭이들은 밤마다 빌었지. 나도 저 바나나를 갖게 해달라고. 예전에는 독재 몰아내고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과제가 바뀐 거죠.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뭐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숙제로 바뀌었는데 그런 얘기를 미스터 험블이라는 밴드가 되게 직설적이면서도 되게 유쾌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그냥 박수 치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지 이러면서 부르거나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 흘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5.18 하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비장해야 되고 엄숙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대가 바뀐 것을 이 예술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이 어떤 음악의 정서라든지 메타포도
조금 더 확장이 돼야 현재 세대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 고민하거나 즐길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은 그 5월 창작가요제에 본선에 오른 곡들을 여러분들이 다 멜론이라든지 벅스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메시지가 다양해요. 이렇게 뭐 부의 불평등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뭔가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청춘으로서의 어떤 고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5.18에 대한 얘기, 뭐 평화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5월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더 많은 뮤지션들에 의해서 각자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5.18 가요제에 출전했던 곡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드는 곡이 있는데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죽은 나를 기릴 준비 아직 이르지 않을까. 나를 장작으로 쓸 생각 마세요. 내 위에 누군가 불을 붙여 당신들의 욕심 태울 생각은 마라. 나는 살아있다 죽지 않으려 이렇게 애써서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다 죽지 않으려 이렇게 애써서 살아있어. 이 노래가 대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상은 다른 팀에게 돌아갔지만 저는 이 노래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되게 좋았어요. 마음이 찌르르 울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가사들, 나는 살아있다 죽지 않으려 이렇게 애써서 살아있어. 우린 살아있다 지지 않으려 이렇게. 이런 가사들이 5.18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청년 실업이라든지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폭력들이 여전한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는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노래이죠. 당사자일 수 있는 20대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의 얘기를 꾸준히 하는 것. 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함께 생각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럴 기회를 만드는 것,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노크하는 것. 음악은 노크하잖아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라고.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게 바로 성공하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진짜가 왔겠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있고, 그런 노래의 장을 5월 창작가요제를 통해서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청춘들이, 지금 현재 뮤지션들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세상을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5월 창작가요제 음악들을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계속 노래를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을 만드는 장을, 나누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18은 2020년의 5.18로 살아남을 수 있고 2021년의 5.18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창작가요제 말고도 5.18 기간에 도청 앞에서 열리는 5월의 노래 상설음악회가 있죠. 거의 30일 이상 뮤지션들이 계속 저녁에 와서 공연을 하는 무대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섬 노래를 들려주셨던 김원중 씨가 10년 전에
그 5.18 30주년을 맞이해서 5월 강조 30이라는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BTS가 마시트라고 하는 곡에서 062-518라는 가사를 이렇게 넣어서 5.18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BTS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지? 하고 해외에 있는 아미들이 궁금해하면서 5.18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노래들이 5.18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 5.18 밖에서 5.18의 어떤 정신을 이어가는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5월 창작가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80년대보다 90년대보다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뮤지션들이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에 대한 평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 자기가 느끼는 우리 사회의 문제, 자기가 느끼는 어떤 사회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은 그 얘기들을 들려주는 지금의 노래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리 케이라는 뮤지션의 곡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투구를 쓰듯 쓰는 헤드셋 모니터 옆에 둔 작은 거울을 보며 맹세 오늘은 기죽지 말자 누가 욱하게도 초보처럼 굴지 말자 졸업하고 나서 누구도 별거 없는 여성일 뿐인 네 허전한 이력서 거들떠도 안 볼 때 받아준 콜센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지 고생도 너네 엄마 땐 아마 너 같은 애들은 기숙사에 살며 공장에 다녔었대 그래도 이제는 그때만큼 신체적인 괴로움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제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면 되는 거 뭐 뭔지 안 먹어도 월급도 고고 통장에 꽂히니까 넌 네가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 근데 쉽지 않더라고 하루 종일 웃어야 하는 건 눈물이 많았던 너 별로 안 울게 됐고 표정이 많았던 너 그걸 다 까먹게 됐어 우리 기분은 아무도 묻질 않아 무시당하는 건 그저 내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일까 전화해 나는 쓸 수 있어 전화해 나는 쓸 수 있어 너에게도 있지 트라우마가 넌 자꾸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돌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먹었던 건 그냥 내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일 거야 눈물인지 두통인지 흐릿하게 보이는 통화 연결 버튼에 손가락을 얹고 분명히 뭔가 열이 받아서 이곳에 전화를 건 사람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먼 길을 최단 시간에 달려내야 해 진짜 문제가 뭔지 꼭 밝혀내야 하고 그걸 풀 열쇠가 뭔지 발견해야 해 억지도 참고 넘기도록 날 단련해야 해 사랑하지 않는 고객님께 사랑한단 말하고 미안하지 않은 분들께도 사과하며 소화기 너머의 사람은 속지 하지만 너 자신도 속이긴 어렵지 너 한동안 못 감췄던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려 가슴 어딘가에 전원을 껐지 엄마들은 공장에서 기침을 했고 너인 이유도 없이 자꾸만 침을 했죠 우리 기분은 아무도 묻질 않아 이 가사에 나오잖아요. 앉아서 하면 되는 쉬운 일이고 돈도 쉽게 버는 예전에 공장 다닌 것보다 하나도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마도 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노조도 없는 하지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실제로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고 전화로 욕설도 많이 듣고 성희롱도 많이 듣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노래하거나 작품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들의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80년대에 광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노래가 막 엄청 히트할 리가 별로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지만 뭐 마음을 덜 비장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회를 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이제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뮤지션이 저는 이 뮤지션인 것 같아요. 야마가타 트윅스터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대한문인데 언제 상황이냐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죠. 그리고 수십 명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였죠. 텐트를 쳐쳤고 오랫동안 싸웠을 그 상황에서 이 야마가타 트윅스터라고 하는 뮤지션이 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공연이면 아무래도 비장하거나 진지하거나 막 그러는 상황인데 이분의 노래에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대한문으로 앞으로 와, 대한문에 놀자 하면서 이제 이단 접착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시대가 이제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어렵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어떤 당위적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거리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진지함, 의무감 그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어떤 즐거움을 나누는, 즐거움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진 어떤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문제 해결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계속 그렇게 막 죽을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서 함께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투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실제로 그래서 오랫동안 싸우는 분들 보면 막 트로트 틀어놓고 놀고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 밀양의 송전탑 반대하는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실제로 막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투쟁하기 딱 좋은 나이지 이런 노래 틀어놓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특유의 해악일 수도 있고 투쟁과 놀이를 섞어버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고차원적인 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어떤 분위기가 벌어지잖아요. 이 판에서 이 집회 온 사람들이 같이 춤추고 놉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길게 보여드린다면 설명을 더 드리자면 그 야마가타 트윅스터는 이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거리에 막 뛰어듭니다. 도로에 뛰어들어서 무단 횡단을 하고 질주를 막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어떤 투쟁의 공간들을 투쟁이 벌어지는 공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구호를 외치는 장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춤판으로 그 공간 자체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투쟁의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아주 멋있는 아티스트여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뮤지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김동산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김동산, 맛동산이 아니고 김동산인데요. 김동산 씨는 별명이 출장 작곡가입니다.
출장을 갑니다. 불러주면 혹은 부르지 않아도 출장에 갑니다. 어떤 곳에 가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곳에 갑니다. 특히 어떤 현장에 많이 갔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갑니다. 건물주님께서 월세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셔서 버티지 못한 세입자들이 뭐 싸우거나 아니면 쫓겨나가야 되는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광주에서 죽어간 가족들의 얘기를 노래로 만들었던 민중가수들과 다르지 않은 방식이죠. 이분의 노래 중에 수원지동 29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수원에 가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하나 있죠. 뭔지 아시나요? 화성이죠, 화성. 경기도 화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화성 인근에 사는 분들이 다 화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어떤 규칙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동 29길에 살던 할머니가 오랫동안 살던 그 삶의 보금자리를 버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뭐 그러면 당연히 정부 사는 일이고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니까 나가야 되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직접 가서 들으면서 그 할머니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해도 옹진 사람 할아버지를 만나 여길 내려왔는데 그 사람 49에 담석을 얻어 65에 떠났네. 그 시절 남문서 야채를 팔던 아는 이에게 마늘을 한 차 사서 한 달을 나눠 판 돈을 매일 베개에 넣고 잤네. 이제는 우리의 힘든 삶의 자욱도 다툼 없이 정겹던 이웃들도 30년 전 잃어버린 자동차 셀제했다던 13평방 보상금처럼 산산이 흩어져 자취도 없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종종 트는데 틀 때마다 사실은 가끔씩 목이 메요. 뭐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의 느낌은 저와 다르시겠지만 마늘을 한 차 사서 매일 판돈을 베개에 넣고 사는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이죠. 뭐 화려하지도 않고 가난하기만 한, 게다가 늙고 병든 혼자 사는 삶, 빛나지 않는 삶입니다. 행복한 적이 있었겠지만 힘든 날도 많으셨을 그런 삶이죠. 근데 우리의 이웃입니다. 김동산 씨와 삼각잠파사는 그들의 이야기에 마이크를 대고 그들의 삶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삶이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고민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의 삶을 지키려면 정부는, 국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이어가게 어떤 불씨를 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5.18에서 죽어가신 분들 중에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중국집 배달원,
막노동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5.18 경력을 가지고 뭐 유명해지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5.18을 실제로 이끈 분들 중에서는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분들을 예술이 주목하는 것처럼 이 노래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지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으면서 5.18의 어떤 정신을 나름대로 이어가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엘리트가 되지 못하면 살기 너무 힘든 세상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노래가 이제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버둥이 태움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20대 혹은 여성의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여성의 얘기를 이어가는 뮤지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기도 한데요.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성 뮤지션들이 뭉쳐서 컴필레이션 음반을 3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계속 돌아가고 계시는데 실제로 음악계에서 이들의 삶을 노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홍순관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 말고는 별로 이들의 삶을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디 뮤지션들 중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음악을 많이 발표한 여성 싱어송라이터들 그리고 최근에는 남성 싱어송라이터까지 모여서 이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하는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곡 한희정의 이 노래를 부탁해라는 곡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전해려오는 이야기 할머니 아득한 먼 곳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그녀가 살아낸 고통의 생은 100년 전 혹은 어제의 사건 세상은 변함없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로 바쁠 테니 이 노래를 부탁해 끊이지 않는 비극 너와 나의 무관심을 좋습니다. 좋은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스타일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음악가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들어보시면 확실히 최근의 노래들은 예전의 노래와는 다르죠. 예전의 노래는 이미 답이 있고
그래서 선언하고 함께 외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좀 말을 걸고 혼자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좀 감상에 가까운 노래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뭐 이런 식의 노래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들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고,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드는 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들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문득 생각이 나는 노래가 또 있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싱어송라이터 하림 씨가 최근에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그 사고 알고 계시죠? 네, 제철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죽은 이후에 제페토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를 가지고 본인이 곡을 붙이고 그 곡을 다른 뮤지션들이 릴레이로 부르는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음악 그리고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려는 음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역시 5.18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는 결국은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니모리안 행진곡입니다. 2017년 광화문에서 혹은 뭐 광주 금남로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는데, 혹은 또 그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켜졌을 때 82년 광주에서 싹 텄던 노래들이 다시 불려져서 광장에서 촛불을 튀우는 노래가 되었을 때 노래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촛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 노래를 함께 품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